100% 좋아하게 되는 책을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이런 책 귀하죠. 그럼 그 주에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애들이 좋아할 건 다 섞었네요. 독서 감상문.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다 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쌤 홍쌤의 영쌤? 홍쌤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혔습니다. 이런 간증 댓글도 보여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면 영쌤은 이 아이에게는 이걸 추천하면 되겠다 이런 게 한 번에 팍팍 떠오르세요? 아유, 한 번에 떠오르면 너무 좋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백조가 왜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를 보면 발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서 거의 20-30권의 책을 읽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초기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그런 느낌인데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온 아이들이 저희가 추천하는 책을 통해서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된 케이스,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책들만 영쌤홍쌤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분에게 실제로 읽혀보시면 성공하시는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네. 헝거게임도 읽혀보고 뇌과학책도 읽혀보고 많이 읽혀봤잖아요. 해도 안 되는 친구들한테 드리미는 숨겨둔 테마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무리 성공률이 높아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꾹 닫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도 있거든요.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는 여전히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요. 지원이라는 친구가 왔는데요. 8명의 친구들 중에서 6주 안에 다른 친구들은 다 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한 책 중에서 한 권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엄마 재밌어. 나 여기 가서 책 많이 읽고 싶어. 이런 대답을 들은 거죠. 성공을 했는데 지원이만큼은 6주가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또 친구들은 다 변했는데 혼자 못 변했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네, 게다가 지원이 어머님께서는 친하신 어머님들과 같이 그룹을 짜서 오신 케이스였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같이 카페에서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는데 다른 어머님들께서는 다 너무 만족을 하시니까 더 초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저희도 그랬고요. 하루는 그냥 아예 작심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지원이 앞에 다가가서 그냥 대화를 해봤어요. 그냥 평소에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왜요? 어머님께 살짝 언지를 듣기는 했었지만 생각보다 지원이의 상황이 많이 힘겨워 보였어요. 최근에 옮긴 영어학원이 과제가 정말 많았고 수학학원을 그렇지 않아도 빡센 곳에 다니고 있었는데 황소 아시죠? 힘들었겠다. 네. 다니고 있었는데 황소에서 자꾸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조금 또 빡센 수학학원을 하나 추가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지원이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엄마는 나 수학 잘하라고 수학학원도 하나 추가하고 이제 책까지 읽어야 돼? 그럼 책 자체가 싫었겠다. 네, 그쵸? 그냥 저희 교실에 온 것부터가 지원이는 엄마와 합의되지 않은 좀 강제라고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이 하나 늘었다는 것밖에 없고. 네, 그렇지만 저는 지원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요. 이 수학 레벨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문해력을 키우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이러다가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야말로 지원이를 위해서 반드시 지원이를 책과 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더 강해졌거든요. 약간 사명감 들고. 지원이가 그러면은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가장 반응이 컸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기르고 있는 최근에 입양한 유기견이 있어요. 너무 귀여운 몰리라는 강아지인데요. 몰리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강아지 좋아하는 친구구나. 네. 지원이와 6주 이상을 대화 나눴지만 표정이 그렇게 살아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 선생님들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회의 시간에 요청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우리 앞으로 각자가 서점에 파견돼서 책을 찾을 때 지원이를 위해서 강아지가 주인공인 책을 다 찾아봅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너무 좋아했겠어요. 그냥 강아지 사진만 봐도 좋아하는데 뭐 강아지가 주인공인 뭐 이야기책도 있을 거고 네. 막 감동적인 것도 있고 귀여운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얼마나 좀 웃긴 일이 있었냐면은 그 책 찾는 주간에 서로가 휴대폰 이제 전체 톡방에서 한동안 계속해서 강아지 사진만 이 책, 이 책, 이 책. 강아지 주간. 네. 그리고 저희 그 수줍음이 많은 그 남자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무려 20년 전에 읽었던 완전 강아지 책 중에 네. 고전. 네, 그 책을 막 찾아 헤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핫톡방. 아 근데 우리 어릴 때도 되게 유명 오수의 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일본의 그쵸. 무슨 강아지 동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감동적인 맞아요. 강아지 책은 항상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최고의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저희가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스토리라인이 정말 훌륭하고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만 추렸고요. 결과는 지원이는 결국 책을 읽었나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오.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 게 진짜 어떤 방법이 이렇게 동원돼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들으시기에 와 진짜 저 선생님들 진짜 잔머리 엄청 많이 굴린다. 뭔가 전통법 같지가 않고 단꾀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저희도 배운 겁니다. 하버드 교수가 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본인이 어릴 때 책을 좀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 의외네요. 아버지께서 잔꾀를 쓰셨더라고요. 아버지의 서가에 서랍장이 있는데 딸이 보는 앞에서 어떤 책들을 막 담고 그거를 비밀의 어떤 열쇠로 잠가버리시고 아, 되게 호기심이 엄청. 그쵸. 저기 뭐 들었을까? 그쵸. 이 서랍 안에 있는 책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거 이 청개구리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는 너가 보면 위험한 금서들이야 하고 출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몰래 막 어떻게든 서랍 열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빠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빠의 서가에 들어갔더니 열쇠가 정말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탈출 게임도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이제 서랍을 딱 열어서 그 책을 한 권씩 몰래 가져가서 읽고 다시 가져다 두는 식으로 아빠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안심하고 그래 우리도 잔꾀를 쓰자 하면서 별별 잔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고 독서를 네. 즐기기만 되면 뭐 이 정도의 잔꾀쯤이야 괜찮지 용서받을 않을까요?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이게 바로 지원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책인데요. 강아지가 너무 영특하게도 형편이 어려운 할아버지에게 상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는 대회에 나가서 힘에 붙일 속도로까지 달리다가 장렬히 운명하게 되는 약간 슬픈데? 이거 읽고 지원이가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 감정이 요동칠 수 있구나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따라 동물 간의 관계에서 더 깊은 뭘 느끼거나 깊은 슬픔이나 애정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강아지는 허락을 많이 안 해주셔도 햄스터는 또 많이들 맞아요. 햄스터 많이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나오는 책 읽고 나면은 선생님 우리 집에 햄스터는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책을 읽고 본인의 경험과 연계가 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문해력을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동물 나오는 책은 어떤 어린아이들이든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께도 아주 두껍지 않고 내용도 그러면 감동적이고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입니다. 3, 4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네, 좀 깊이가 깊습니다. 두 번째 책은 안녕 알래스카입니다. 이 책은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알래스카를 통해서 강아지 이름이 알래스카예요? 네, 굉장히 친해지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야기인데요. 남학생이 좀 병을 앓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강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자친구와의 우정을 쌓아나가면서 병도 좀 견딜만 해지고 여학생도 굉장히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는 아주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개했던 책 중에 스쿼시도 이렇게 친구가 생기는 이야기여서 아이들이 네. 좋아했잖아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책 속에서 만나는 나만의 친구 이런 거. 그쵸. 다음 책은 왠지 어릴 때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돌아오는 진돗개 백구.
저희 어릴 때 뉴스에 나왔죠. 그쵸, 나왔죠. 이 책이 바로 수줍음이 많은 남자 선생님께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발굴해서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울렸던 근데 이거 진짜 책이거든요. 감동실한 게 되게 멀리 갔다가 네. 주인 보고 싶다고 막 와가지고. 진짜 아무리 책을 안 읽고 게임만 하고 싶어하는 아이더라도요. 이 백구를 손에 쥐어주시면은 분명히 밤새 몰입해서 백구가 돌아올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할 테니까 꼭 읽혀줘 보세요. 반려견 키우시는 집에서는 진짜 우리 강아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막 이런 슬픈 그쵸. 감정에 이입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을 것 제 같아요. 생각인데 아마 걔를 끌어안고 읽지 않을까.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책에서 엄마가 아파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에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아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제가 그래서 그것 좀 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속 너무 많이 썩인다라는 말씀이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면 이것도 잔꾀죠? 그런 책을 읽혀드립니다. 서로 결과 좋으면 되니까요. 그럼요. 책만 잘 읽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나오는 책 3권이었고요. 이제 다른 동물로 확장해 나가 볼게요. 쥐가 나오네요. 아빠를 위해 죽은 생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햄스터 많이 네. 기르잖아요. 거기서 차가 난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문학성이 깊이가 있으면서도 쉽고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 읽고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빠가 전쟁에 나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인공인 어린아이가 듣게 돼요. 굉장히 확률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내가 기르는 동물도 죽고 아빠도 죽고 하는 일은 적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전쟁에서 꼭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좀 곧 죽을 것처럼 약한 쥐를 집에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이것도 짠하고. 일단 설정부터가 되게 마음 아픈데 그쵸.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아주 잘 읽는 4학년부터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거를 좀 깨닫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물이 무려 3종류나 나옵니다. 귀뚜라미랑 쥐랑 고양이까지요. 이 책 읽으면 아이들의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것 같고요. 아, 동물이 많이 나와서? 이 동물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모여서 작당을 나누기도 하고요. 약간 브레멘 음악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물들이 너무 순수해요. 근데 그 너무 순수한 그 모습에 아이들은 깊이 공감하더라고요. 본인들을 그대로 동물에게 옮겨놓은 듯한. 약간 순수하고 장난기, 네, 뭐 그쵸. 자기들끼리 우당탕탕.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요. 어찌나 깊이 공감을 하고 재밌게 읽어왔는지 그날따라 저희가 내는 서술형 문제에 글을 끝도 없이 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너무 신나서. 네. 제가 너무 놀랬던 건 한 남학생은 이 책에 대한 선생님들이 내준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거의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개 꺾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을 쓰는데 몰입을 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힘 엄청 네네. 들어가고. 네네. 그러면서 막, 자, 이제 그만 발표하자라고 해도 계속,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면서. 독후감 네네네. 쓰라그래도 안 쓰잖아요. 아, 그리고요, 이 책을요, 5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독서 감상문.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다 썼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림까지 막 그려가면서. 선생님한테도 추천드렸대요. 어떤 친구는. 너무 귀엽죠. 정말 인기 많은 책입니다. 또 쥐가 나오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프리스비 부인과 니임의 쥐들이란 책인데요. 이 이공계 쪽에 관심이 높은 아이들이 너무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책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실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약물을 주입받은 쥐들이 굉장히 인간만큼 뛰어난 어떤 두뇌를 갖게 되면서 지하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나 사회공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한 굉장히 지적인 그런 소설인데요. 이 책이야말로 조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두루두루 읽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관부터 아주 이과 성향, T 성향 아이들이 막 그려가면서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스토리고요. 이 책은 엄마, 아빠도 같이 읽어보시면 정말 한 식구가 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 귀하죠. 온 가족이 다 부담스럽지 않고 다들 재밌어하는 거 진짜 찾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엄마 아빠가 같이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훌륭한 독서 교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꼭 시간을 좀 내셔서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약간 이름 어려운 박사님이네요. 둘리틀 박사 이야기. 이 책은요 100년이 된 고전인가? 네, 고전이죠. 그런 스토리인데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이제 수의사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 둘리틀 박사님이 수의사예요? 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 주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고요. 또 모험담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섬에 가서 거기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정말 어떤 신비한 동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또 빠져들면서 읽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확실히 더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가미된 신비한 동물. 동물이지 네. 모험이니까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약간 어려운 것도 극복을 했다가 약간 네. 쟁취하는 기쁨도 있었다가 그쵸. 애들이 좋아할 건 그쵸. 다 섞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 수업할 때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 지점토를 나눠주고 너희들만의 상상의 동물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거를 저학년 아이들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어찌나 기발한 동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동물을 쪼무락쪼무락 만들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상상 속 동물을 하나씩 네. 만든 거네요. 네. 되게 좋았겠다. 애들. 한번 엄마하고 집에서 해보셔도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절대 읽지 않을 것 같고 책의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던 아이들을 변화시킬 만큼 아이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책이니까요. 만약에 자녀분이 아직도 책과 거리가 멀어서 속상하시다면은 정말 막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오늘 추천드린 이 책 중에 한 권 반드시 좀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학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유튜브 밑에 더보기란에 간략하게 소개해 놨으니까요.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